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델 고객님이 곱슬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곱슬이 조금 많이 강하신 모발이신데 정기적으로 매직을 꾸준하게 하신 모발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는 매직으로 작업하고 아래 하단에는 약간 그 아이롱으로 C컷에서 약간 S컬 한 바퀴 반이나 그 정도로 이제 컬을 약간만 주려고 해요. 많이 하면 2바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뻗지 않는 일자가 아닌 웨이브를 살짝만 주려고 하고, 우리 고객님이 항상 모발 하단에 집에서 매일 그 매직으로 이렇게 드라이를 좀 하신대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모발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이제 약 도포하고 모발이 컬이 안 나올 정도의 그 모발이 되면은 조금 커팅하고, 그리고 이제 C컷이나 S컷 살짝 넣는 쪽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델고객님 같은 경우는 염색을 안 했어요. 염색을 안 하고 매직만 꾸준히 하시긴 했는데, 이런 모발들은 이제 그 약을 처리할 때 곱슬이 의외로 약간 연모들이 많아요. 가는 모발들 보고 나면. 그래서 약을 바를 때 조금 단계를 조금 일반적인 건강모지만, 아무것도 안 한 뭐 버진 헤어 건강모지만 처음부터 너무 강한 약재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뭐 가연화가 될 수 있고, 큐티클 자체가 먼저 변화가 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재가 안에 그 피질층까지 침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지금 모발이 건강모지만 버진 헤어지만 처음에는 제가 약을 손상모 반, 건강모 반으로 1차 도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도포 때 너무 강한 약재를 처음에 써버리면 오히려 연화가 안 돼요. 모발만 상할 뿐 연화가 안 되니까 1차 때는 항상 원래 모발보다 약하게. 연모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객님도 이게 두피 가까이는 모발이 가늘어요. 그래서 건강모 알칼리 연모제로 건강모 50, 손상모 50으로 1차 도포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펌 하기 전엔 항상 열펌 하기 전에 항상 세정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약재가 잘 방해물이 조금 더 없이 약재가 모발 속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제가 저 같은 경우 지금 샴푸를 한 3번 정도 뿌리 가까이를, 특히 뿌리 가까이 쪽으로 베이직 샴푸, 그냥 기본 샴푸, 세정 샴푸 위주로 해서 깨끗하게 지금 세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이 앞라인은 다 가늘어요. 모발이 다 가늘고, 그래서 이게 연모예요. 연모는 가는 모발이잖아요. 그래서 연모는 더 이렇게 조금 더 연화가 좀 더디게 되죠. 늦게 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연모 같은 경우는 손상모만 지금 이 손상모는 에탄올 아민 치오 손상모인데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미리 발라주세요. 좀 살짝 가는 연모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여기 큐티클을 자극이 많지 않게 해서 서서히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연화가 더 잘 돼요. 처음에 강한 약재를 쓰는 것보다 가늘수록 연모일수록 2차는 약한 약재로 큐티클을 자극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2차 도포할 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큐티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강한 약재를 쓰시면 연화도 잘 되시고 고객 모발도 조금 더 보호하고, 그래서 지금 에탄올 아민 치오 손상모 단독으로 지금 앞라인만 연모 쪽만 조금 먼저 도포를 해놓고 약재 도포할게요.
이 약이 서서히 이게 강한 약재로 이렇게 한 번에 열려는 거는 아까 모발 두꺼울 때 괜찮은데 이렇게 모발이 가는 모발들은 한 번에 이렇게 탁 강한 약재를 써버리면 오히려 연화가 과연화가 큐티클 과연화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연모들은 약한 약재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연화가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연모 같은 경우는 연화가 연모는 가는 모발이 연모잖아요. 그래서 연모가 가는 데다가 또 큐티클 겹이 많아요. 큐티클이 보통 모발보다 겹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연모 같은 경우는 사실 연화가 잘 돼도 피질층 자체가 좁기 때문에 컬 형성이 조금 더 작게 돼요. 왜냐면 피질층이 넓어야 환원할 수 있는 환원제 양도 많아지잖아요. 그 양이 많아야 우리가 컬을 하거나 할 때, 컬을 만들 때, 리치가 보통 컬의 크기가 커지는데, 연모 같은 경우에는 피질층 자체가 좁기 때문에 일반 모발보다 연화가 굉장히 잘 돼도 볼륨이 일반 모발보다 훨씬 더 작은 컬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일반 모보다 좀 더 큐티클의 겹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클의 겹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피실층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달을 하기도 전에 가장 겉에 센 약을 해버리면 큐티클 과연화가 와버려요. 그러면 큐티클 과연화가 오면은 단백질이 약간 끈적거리게 과연화가 끈적거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다른 큐티클에 약간 들러붙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연화의 진행을 방해해요. 그래서 서서히 약을 침투할 수 있게끔 약한 약재부터 그래서 부풀려져서 이제 어느 정도 열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열렸기 때문에 열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강한 약재를 넣어도 얘가 쉽게 침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연화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첫 번째 약 도파는 1차 도파할 때 그 약의 선택이 내가 연화를 잘 할 수 있냐, 연화가 잘 되게 할 수 있냐, 약이 잘 먹게 할 수 있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연화가 잘 안 되게 되냐 따라는 첫 번째 펌제를 도포하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제 첫 번째 도포는 어차피 10펌은 한 번으로 도포는 안 돼요. 한 2번 이렇게 많이 3번까지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약 도포할 때 그냥 조금 더 내가 모발보다 내가 보이는 손상도보다 조금 더 낮게 도포를 한다 생각하시면 거의 연화가 좀 실패가 좀 적어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알다시피 저희 알칼리 펌제 2가지잖아요. 에탄올 아민치오랑 암모늄 치오. 암모늄 치오 같은 경우는 보통 도포를 하고 나면은 15분, 20분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자기 역할, 큐티클을 여는 자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작용을 별로 안 해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에탄올 아민 치오 같은 경우는 모발에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큐티클을 열기 위해서 계속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 고객님이
염색도 안 하시고 건강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약제를 선택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염색도 조금 자주 하시고 손상이 있는 모발 있죠.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약을 써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아모늄 치유로 선택해서 쓰는 게 훨씬 안전하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연화가 진행이 더 안 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15분 이렇게 지났을 때 연화가 조금 덜 됐다 했을 때는 다시 재독도 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이제 에탄올 아민 치료 같은 경우로 많이 손상된 모발들, 어머니들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모발들을 에탄올 아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위험하니까. 과연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어머니들은, 손상 많이 자주 염색하신 어머니들은 아모늄 치료로 1차로 도포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세요. 그래서 그 모발을 잘 보고 1차에 어떤 도포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시면 연화도 안전하게 잘 되고 모발 손상도 좀 조심스럽게 좀 덜 되고. 그래서 약제는 아모늄 치료냐 에탄올 아민 치료냐를 잘 보시고 항상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연화의 실패율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성분표는 뒤에 보시면 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성분표에 이렇게 아모늄 치온지 에탄올 아민 치온지라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약간 전에는 단독 나오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아모늄 치오랑 에탄올 아민 치오랑 같이 이렇게 또 플러스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앞쪽에 있는 앞에 먼저 표기되어 있는 그 성분이 주 메인이에요. 더 강한 그 메인, 더 강한 역할을 하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앞에 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연화품은 말 그대로 연화를 잘해야 돼요. 연화를 어떻게 잘하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일단 세정을 잘해서 우리가 그 모발에 이제 약이 잘 침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세정을 잘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세정. 뿌리 쪽에 특히 그 피지가 많기 때문에 피지하고 각질하고 이런 게 큐티클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정은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잘 통과될 수 있죠. 큐티클 사이사이에 그 규화 모양의 그 사이사이로 피지가라든지 먼지라든지 그 각질이라든지 장각질 같은 거 많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약제를 바로 도포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오히려 가서 펌 하기 전에 샴푸하는 게 어떻게 번거로운 일인데 오히려 샴푸 하는 시간의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아예 샴푸를 깨끗하게 세정을 해준 다음에 약을 도포하시는 게 훨씬 더 약제 침투가 빨라요.
이제 곱슬이 이렇게 좀 강한 모발들은, 사실 아래 하단에 웨이브를 넣기가 쉽진 않아요. 아이롱폼이나 불 매직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매직을 해도 이렇게 조금 컬을 걸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세팅 펌을 많이 하는데, 세팅이나 디지털 하시는 하단에, 또 그렇게 되면 곱슬을 못 잡아줘요. 그래서 곱슬이 다 일어나서 컬이 흐트러진다 그러나? 컬이 뭉쳐져야 되는데, 흐트러져서 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하단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곱슬 같은 경우는 웨이브라든지 C컬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실 때는 아이롱 펌으로 많이들 해주시는 게 모발 관리에는 좋으시고 컬도 탄력 있게 나오시고 깨끗하게 나오죠, 결이. 우리가 조금 펌제의 특성 정도는 알아야 돼요. 펌제가 갖고 있는 펌 약제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많이 알고 있는 산성 펌제, 중성 펌제, 아크릴 펌제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 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펌제는. 근데 산성 펌제 같은 경우는 손상이 심하신 분들이 사용하면 돼요. 큐티클이 거의 없는 분들, 큐티클이 다 망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거는 이제 pH가 한 5.5 이하니까 큐티클 자체를 열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오로지. 그리고 중성 펌제 같은 경우는 pH 7이죠. 7인데 저희가 물의 그 pH가 7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것도 손상호에 써야 되겠죠. 근데 뿌리 같은 경우, 뿌리 연화할 때, 아주 손상이 심하신 분들은 7 쓸 수도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보통 7을 쓰기에는, 물이 pH가 7인데, 일반 보통, 약손상모 정도의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손상모 이상 되시는 분, 극손상모 말고 그런 분들은 사실 pH 7로 이렇게 큐티클이 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 같은 경우는 특히 알칼리 펌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알칼리 펌제 pH가 한 8, 9 정도 되니까 알칼리 펌제 사용하셔야지 큐티클을 더 잘 열 수가 있죠. pH가 높다고 해서 강하거나 이렇게 너무 센 약, 모발 손상시키는 약이 아니고 모발에 따라서 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잘 선택하시면 좋은 약이 되고 그 특성을 아시고 또 선택을 아무리 좋은 약, 가격대가 높은 약이라도 선택을 모발에 따라 선택을 잘 못하게 되면은 파마가 원하는 파마가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거는 그 고객한테는 그 약이 좋은 약이 아니죠. 안 하시고. 그래서 머리가 엄청 손상이 돼요. 아이롱폼이 모발 가는 사람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연모 얘기를 했는데 아이롱폼이 모발 가는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발이 잘 안 살던데. 연화가 안 돼서 그래요. 뿌리가? 그치. 가는 사람들은 연화가 모발 시작이 연모잖아. 뿌리 쪽은 다 그 연모들이 많아요. 왜냐면 뿌리 쪽이 모공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물질 때문에 좁아지잖아. 모공이 좁아지면 머리 가는 게 나오잖아. 근데 원래도 가는 사람도 있고. 뿌리야? 선생님이 저희 하시는데 원래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사람들은 연모들은 쉽게 하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긴 했는데 연모들은 사실 보면은 피질층이라고 있잖아요. 피질층이 이게 넓어야 이게 항문제가 들어가서 개수가 많이 된다고.
근데 그 연모 자체는 좁잖아. 피지컬도 좁고. 그러니까 연모가 가서 연화가 잘 된다 해도 만약에 볼륨이 이게 컬하게 다르면 컬이 만약에 일반 모듈 같은 경우는 연화가 잘 됐을 때 컬이 얘가 11호로 나오면은 연모 같은 경우는 연화가 잘 돼도 한 5호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컬이 작게 나오잖아. 근데 또 연화가 왜 안 되냐? 연모는 큐티클이라고 알잖아. 큐티클이 겹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일반 모보다 겹이 더 촘촘하게 쌓여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약재가 침투하기가 힘든 거죠. 이 약재를 내가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이 약재를 이제 순환약품 서서히 만들어서. 저도 원래 수단약품도 쓰거든요. 그치. 이렇게 그치. 손상보다. 그치. 손상. 근데 아주 순하게 내가 만약에 머리가 이렇게 손상되면 그러니까 가는 오빠들은 손상보처럼 써야 된다는 말이야. 왜냐면 약이 처음부터 강하게 그 맞게 들어가면 과열화가 되는데 큐티클 과열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큐티클이 과열화되면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이 눅눅해지잖아. 그래서 큐티클을 들러붙잖아. 오히려 약이 침투가 힘들다고. 그 겉에만 과열화가 되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약이 침투를 못한다고 봐요. 이미 바깥에 과열화가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약재를 처음에 잘 선택해요. 그래서 세정만 잘하고 약재 헹굼하고 나가는 헹굼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할게요. 지금 중간 클리닉 하고 있어요. 중간 클리닉으로 조금 고객님 모발에 수분이랑 영양분이랑 좀 넣어주고 작업하고 있어요. 열펌은 클리닉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모발에. 그래 결과물도 조금 깨끗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조금 손상도도 조금 덜 진행되게 도와주기도 하고 하니까 각자 쓰시는 클리닉 잘 활용하셔서 사실 저는 전처리 할 때는 클리닉을 잘 안 하고 중간 클리닉만 하는 편이에요. 수분 조절은 손으로 만졌을 때 이게 아이롱폼 손으로 만졌을 때 물기가 묻어나오면 안 돼요. 물기가 없을 만큼. 밑에는 20mm로 컬을 좀 줄 거예요, 살짝. 찬바람으로 말려도 되고, 또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면 되는데, 조금 처음엔 따뜻한 바람 하다가 찬바람으로 바꿔도 되고, 저는 따뜻한 바람으로 일단 말려볼게요. 그래서 끝에는 또 수분이 날라갔어요. 그러면은 물을 한번 마시고, 자, 이렇게 넣고, 컬, 조금 결정량하고, 이 정도 잡았을 때 위치 보시고, 위치. 1초, 2초, 3초. 자, 여기서 1초, 2초, 3초. 자, 여기서 한 바퀴 돌리시고, 1초, 2초, 3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열이, 수분이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한꺼번에 훅 날아가고, 많은 양이 날아가고, 건조가 금방 되어버리면, 컬이 다 감기기 전에도 이미 수분이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이 돼서 건조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죠. 이렇게 한 1cm나 남았을 때 1초, 2초 멈춤.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1초, 2초 멈춤.
그 다음에 롤링. 천천히 롤링하면서 만져보시면, 여기 살짝 흔들어 보시면 여기 그냥 컬이 가닥가닥 흩어져요. 흩어질 때 빼시면 돼. 만졌을 때 이렇게 가닥가닥 흩어지게 느껴져요. 손으로 이렇게 약간 살짝 비볐을 때. 그러면은 롤링 얼른 한 다음에 빼시면은 아이로 컬이 그리고 너무 오래 끝머리를 너무 오랫동안 열을 줘버리면은 머리가 손상이 오죠. 거칠어지죠. 이미 건조가 되어 있으니까 물을 한번 풀어줘요. 이게 아이라폼은 수분 조절을 되게 수분과 열의 조절이 필요해요. 여기가 수분이 많을 때는 좀 더 여기 좀 수분이 좀 많아요. 수분 좀 날려줄게요. 수분 날리면서 결 정리하고 수분 날리면서 결 정리 밑에도 결 정리 밑에 한 번만 해야 돼요. 그래도 또 한 번 물을 하고 위치 아이롱 컬 걸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이 정도 걸면 될 것 같아요. 위치로 1초, 2초, 3초 시작 부분은 조금 더 뜸을 줘서 위치가 더 강하게 나오게 1초, 2초, 3초 자, 한 번 더 할게요. 1초, 2초, 3초 4분의 1씩 자, 여기는 한 바퀴 돌려서 자, 이 정도 180도 돌려둘게요. 1초, 2초, 3초 천천히 롤링 천천히 그냥 돌리시면 돼요. 뜸 안 줘도 돼요. 천천히 돌리시고 자, 천천히 돌리시다가 끝이 한 1cm 남았을 때 멈춤 1초, 2초, 3초 자, 끝 넣고 1초, 2초, 3초 그리고 자, 천천히 돌리시면서 만져보세요. 살짝. 그럼 수분이 잘 날아가는 게 느껴지죠? 그럼 수분이 날아갔을 때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슬슬. 빠지기 시작할 때 흔들어 보시면 가닥가닥 흩어져요. 그때 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또 자, 결정리. 이 결정리 하시면 나중에 컬이 더 탄력이 있어요. 결이 정리되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고 네. 위에는 조금 수분 날릴 겸 조금 더 밑에는 한 번만 슬쩍 한번 이 정도에서 한번 할게요. 이 정도 컬 잡을게요. 자, 1초, 2초, 3초 4분의 1 돌아서 1초, 2초, 3초 자, 한 번 더 1초, 2초, 4분의 1씩 대략 4분의 1씩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한 바퀴는 180도로 오죠. 거의 180도로 와서 멈춤 1초, 2초, 3초 그 다음에는 천천히 롤링 천천히 롤링 뜸 안 해도 되고 끝뜸만 하시면 돼. 끝뜸 지금 1cm 미만 남았을 때 1초, 2초, 3초 자, 넣고 1초, 2초, 3초 한 2초 정도는 하셔도 돼요. 모발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롤링 머리 빠지죠? 빠지는데 흔들어 봐봐요. 흔들어 보면 가닥가닥 흩어져요.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할 때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머리가 한 가닥씩 흩어져요. 그때 빨리 롤링 하시고 빼시면 돼요. 지금 온도 110이에요. 110에 이게 딱 정해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기계마다 온도가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는 같은 뭐 110, 120에도 조금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머리 이게 롤링 하시면서 이제 맞춰서 하시면 돼요. 지금 이 기계로 하니까 보통 제가 120도, 130도에서 많이 하는데 얘는 지금 110도에 해도 열이 충분히 머리카락하고는 수분 날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기계는 지금 110도예요. 110도. 자, 뜸 들이고, 그 다음에
감아주시고, 그냥 살살살 돌리시면 돼. 자, 만지시면서 조금씩. 2초. 자, 끝 넣고 2초. 이게 오래 머물면 끝이 머리가 부슬거려요. 요리. 그래서 조금 계속 움직이셔 주셔야 돼요. 건조가 안 됐을 경우는 움직이시고, 지금 약간 온도를 좀 더 높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건조가 잘 안 될 때는 온도를 조금 더 살짝 한 5도나 이 정도 올리셔도 돼요. 근데 멈추지 말고 계속 이렇게 롤링 해주셔야 돼. 그래서 가닥가닥 이렇게 흩어질 때, 풀리면서 흩어질 때 이렇게 넣으시고. 이건 120도를 올렸어요. 온도를. 고량은 위에서 위에를 보는 게 아니고 아래를 보시면 돼요. 아래의 모량을 보시고 섹션을 뜨시면 되세요. 자, 이제 결정리 한번 할게요. 결정리. 얘도 온도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지금 120인데 125도로 올렸어요. 뒤쪽이 좀 더 옆 사이드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가 봐요. 모발이. 자, 한번 수분 보충. 자, 컬은 여기 바로 위에, 요 바로 위점에서 컬을 만들게요. 자, 위점에서 1, 2, 3. 한 번 더 해서 1, 2, 3. 돌릴 때는 살짝 위로 당기시면서 누르시면은 잘 들어가요. 그래서 1, 2, 3. 자, 그 다음에 롤링. 천천히 롤링. 자, 롤링. 자, 계속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서, 어느 순간에 빠지면서 얘가 가닥가닥 흩어져요. 빼시면 이렇게 컬이 잘 안착이 돼요. 자, 여기 건조해요. 수분이 없어요. 뿌려주시고. 아이론 펌은 수분 조절이 중요해요. 수분 조절 중요해서 수분 잘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결 잡고 이 결을 펴주는 작업이에요. 부스스하게 올라와 있는 그 결을 매끈하게 펴주는 작업. 자, 끝까지 한번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고 자, 컬을 여기서 넣을게요. 여기서 이 정도 위치에서 걸려주시고 1, 2, 3. 한 5초까지 있어도 돼요. 처음 컬 잡을 때는, 리치 잡을 때는 자, 여기서 1초, 2초, 3초. 조금 더 한 번 더 할게요. 4분의 1,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돌릴 때는 약간 위로 살짝 당겨주세요. 공간 확보한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모발이 잘 안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는 천천히 롤링.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손으로 이렇게 느끼시면 돼. 이거는 이제 자꾸 해보셔야, 지금 머리카락 한 1cm 남겼을 때, 한 2초나 3초 멈춤. 안으로 놓고, 한 2초나 3초 멈춤. 그래서, 자, 천천히 롤링. 천천히. 계속 만지세요. 이렇게 만지다가,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머리가 힘이 빠져. 돌리는 게 힘이, 압력이 빠져요. 그래서 만져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이 빠질 때 손으로 이렇게 흩어보면은 가닥가닥 떨어져. 그때 돌려서 빼시면 돼요. 결 눌러주고, 결이 깨끗하게 보일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 위치에서 잡을게요. 잡고, 한 5초, 첫 밑에는 5초 정도 있다가, 돌려서, 4분의 돌려서 3초. 한 4분의 돌려서 3초. 자, 덮개 넘어갈 때는 약간 위로, 앞으로 당겨줘, 살짝. 공간 확보한 다음에 돌려주시면은 컬이 걸리지 않게 들어가요. 약간 위로 올려서 앞으로 살짝 한 0.5cm 정도 당겨주시면은 컬에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가 잘 빠져요. 자, 계속 롤링으로 돌려주시고, 온도 체크. 여기서 1cm 남겨놓고 2초. 자, 모발 안으로 집어넣고 2, 3초. 뜸. 롤링. 자, 롤링 하다 보면은 자, 빠지고. 아이론폼은 수분 조절, 온도 조절, 연화, 수분 조절, 온도 조절 하시면 돼요. 이게 돌리는 거는 기능이잖아요. 기능은 연습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수분. 자, 수분 조금 줄게요. 130도. 자, 곱슬이니까 한번 당기고 올게요. 자, 1초. 프레스 두께 각각, 자, 수평으로 1초. 45도 1초. 몽의 두께만큼. 그냥 일단만 올릴게요. 여기, 저기 곱슬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해도 2단까지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분이 없으니까 손에다 수분을 좀 뿌려서 손에다 수분 주고 수분 좀 넣어줄게요. 곱슬이 이 앞부분 있으니까 자, 곱슬 한번 펴줄게요. 잡아줄게요. 곱슬 잡고 쭉 피고 그 다음에 덮개가 위에 위쪽에 가이드라인에 닿게 머리 위로 올리시고 가이드라인 닿게 해서 머리를 제치세요. 그 다음에 덮개 잡고 내리고 1초 수평으로 2초 아래 가이드라인 보이게 45도 돌려서 1초 그래서 봉의 길이만큼 살짝만 뜰게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많이는 안 살려줄 것 같아요. 살짝씩만 살려줄게요. 여기도 곱슬이 있으니까 일단은 곱슬을 한번 잡을게요. 이렇게 좀 잡고 자 1초 2초 3초 봉의 길이만큼만 빼고 하나만 더 할게요. 수분이 없어요. 수분 없을 때 곱슬머리는 일반 머리보다 조금 더 수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슬도 펴지고 수분 없으면 곱슬이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일반 그 머리 할 때 뿌리 살리는 것보다 수분감이 좀 더 있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는 안 사릴게요. 자, 여기도 곱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추 아이롱으로 곱슬을 조금 핀 다음에 갈게요. 덮개가 두피 위에 가이드라인에 닿게 하고 머리는 좀 올리시고 닿게 하시고 머리 넘기고 덮고 내리고 자 1초 왜 이래 2초 3초 옷을 좀 필게요. 피고 자 1초 2초 3초 공의 기준만큼 빼내고 빼시고 그 다음에 이 곱슬이 넣으면 수분이 좀 있어야 돼. 수분이 여기에 수분 넣고 수분 좀 손으로 넣어줄게요. 곱슬은 수분이 있어야 펴지니까 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곱슬 있으니까 자 이걸로 펴주기 3초 아닙니다. 자 곱슬 좀 피고 자 1초 2초 3초는 몸의 길이만큼 쭉 빼시고 온도 160도 잡았어요. 수분을 한 번 더 잡게 여기 일단만 잡을게요. 일단만 살짝 잡고 그대로 벌매시 그대로 잡고
위에 매직 작업도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탑 부분은 너무 많이 살리는 거 괜찮은데 그래도 조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볼륨 작업했고요. 자, 여기는 머리가 길어서 찍찍이를 하면은 머리가 중화제 닿으면서 모발이 엉켜요. 그래서 이런 부위는 좀 집게로 한번 잡아줄게요. 그리고 중화 볼륨 살린 뿌리 쪽은 이렇게 그 중화 약 닿기 전에 뿌리를 받쳐준 상태에서 중화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C라는 그 볼륨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고정이 잘 안 돼, 모양이. 약해요.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S컬은 서로 이렇게, S컬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힘이 있는데, C컬은, 고정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이게 하자마자 벌써 그 모양을 잡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쓰러져요.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모발을 뿌리를 잡아주셔야 돼. 잡아준 상태에서 중화에 들어가시는 게 볼륨을 살리기 위해 뿌리 중화제 가수 가수 뿌릴게요. 그러면서 좀 밑에는 먼저 중화 좀 뿌릴게요. 이슬 중화로 가볍게 무겁지 않게 좀 뿌리고 이 세팅 아이롱 폼을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뿌리시면 컬이 무게감 때문에 늘어져 가지고 그 아이롱 폼 특유의 날렵한 가볍게 이렇게 가벼운 그 컬이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첫 1차 중화 때는 가벼운 중화를 하셔야 돼요.
손상이 조금 오랫동안 그 매직을, 강한 매직을 많이 해서 손상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컬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모발을 건조를 잘 해서 세럼을 발라서 약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발에. 고객님이 조금 평소에도 이제 그 매직 드라이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매직 드라이 하시면 손상이 많이 돼요. 손상이 많이 되니까 되셨으면 그냥 매직을 하지 말고 잘 말려서 에센스 바르는 쪽으로 조금 관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모델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제 시간을 갖도록 저기 노력하고요. 그리고 9월 10일 날 또 저희 그 화요일 날 남자머리 그 볼륨 아이롱폼 교육이 있어요. 9월 10일에 있으니까 혹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그 아래에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 있어요. 보시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 감사합니다.